농민신문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라인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입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쉽게 피로함을 느낄 때는 제철 과일이 제격이죠. 올해는 기상오조로 예년보다 열흘 먼저 복숭아와 하우스포도가 출하됐는데요. 당도와 크기 등 품질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어난 출하량에 비해 소비는 저조해서 가격은 약세라고 하는데요. 부드럽고 아삭한 복숭아와 맛있고 탱글탱글한 포도 많이 드셔서 농가에 보탬도 되고 여름철 피로도 확 날려보시길 바랍니다. 한우에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꿀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정부가 꿀의 수분이나 당 비율, 향과 맛 등 품질을 평가해서 1+ 등급, 1등급, 2등급의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농협은 이러한 꿀 등급 판정 시범사업 실시에 맞춰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불량 벌꿀의 유통 근절을 위해 첫 현장 투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참석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레는 여름 휴가가 시작되죠.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세월호 사고 이후로 농촌체험마을 등 지역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는 보다 많은 분들이 국내 명소나 지역 특화 축제를 찾아서 농산물을 구매하며 농촌 경제에 보탬이 되는 여름휴가 계획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더워서 힘든 여름철, 밤만 되면 극성인 모기 때문에 잠까지 설치기 일쑤죠. 다음은 여름밤의 불청객, 모기와의 전쟁에 이기는 방법에 대해 실려 있는데요. 우선 땀 냄새가 안 나도록 깨끗하게 씻고 향이 강한 화장품은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모기가 싫어하는 계피물이나 덜 익은 토마토즙을 이용해서 내쫓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모기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충망 설치가 제일 우선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요사이 모기약과 모기 기피제의 사용도 많아졌는데요.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7월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447만여 명이 그 대상자로 최대 월 20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어금니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임플란트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이 강화되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구속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의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이 낮아지고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차량 운임이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두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 정산은 13월의 월급이죠. 그러나 가뭄에 단비 갔던 13월의 월급도 이젠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 일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내년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내려면 늦어도 지금부터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현명한 재테크로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네 약수터 수질 등급과 유치원 운영 실태 등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공정보 1000여 건이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시도와 교육청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가운데
일반인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핵심 정보를 담은 사전 정보 공표 표준 모델을 개발해 시도 및 교육청에 전파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모델이 보편화되면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레저, 스포츠, 생활,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 코너입니다. 버려져 흉물이던 폐교가 화려한 변신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았던 폐교들이 농촌 체험 공간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되면서 꿈이 자라는 배움의 장, 추억에 젖는 행복의 장소로 부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M+에서는 마을에 방치된 폐교를 되살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차나 매입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소개돼 있고요. 폐교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학습장과 문화촌들이 지역별로 안내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올여름엔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폐교에서 멋진 시간 만들어 보세요. 뉴스라인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